안녕하십니까. 뉴욕 중앙일보 박기수 경제부장입니다. 최근에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일 겁니다. 여기 미국 특히 뉴욕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한 이후로 최저임금 때문에 좀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. 미국 입장에서 특히 이제 뉴욕 입장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이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 자영업을 하시는 한인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. 이번 주에 보면 주류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그 영향이 이제 속속 드러나는 어떤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뉴욕 그 애플비라는 레스토랑 한인들도 많이 가시는 그게 뉴욕 프랜차이즈 사장이 직원의 3분의 2에 가까운 1000명을 해고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.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불과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그 팁 받는 종업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$5였는데 그게 7불 50센트로 오르고 또 11명 이상 종업원인 경우에는 지금 내년 말이 되면 $12까지 오르니까 몇 년 새에 2배 반 정도 오르는 게 됩니다. 그 외에 이제 그런 업종 팁 받는 종업은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체의 경우에도 직원이 11명 넘게 되면 지금 최저임금이 2018년 말이 되면 $15가 되는데요. 뉴욕시의 경우에 기업 하시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갑자기 오르니까 이게 서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오르니까 큰 부담이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.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며칠 전에 이제 올해 최저임금이 이제 시급 한국 기준으로 6,470원, 내년에는 16.4%나 오르게 되니까 16.4% 올라서 7,530원.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은 2020년까지 시급 10,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이제 공약이었고 지금 그 추진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정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임금이 많이 안 올랐던 이 저소득층 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심지어 이제 업주들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워낙에 물가가 비싼데 살다 보니 이 정도 받아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 정도는 받아야 겨우 그래도 생활이 되지 않나. 예를 들어서 뉴욕을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시간당 15불의 시급을 받게 되면 연봉이 $31,200가 됩니다. 그러니까 한 달에 $2,600가 되는 건데요. 이걸 이제 세금을 하나도 안 낼 때 이렇다는 얘기고, 세금을 만약에 내게 되면 세금을 15%만 유효세율을 낸다고 해도 한 $2,379 정도가 남게 되는데,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 뉴욕은 주거비가 워낙 비쌉니다. 요즘 웬만한 그 뉴욕 시내에서 원베드의 경우에 $1,500 밑으로는 거의 구경도 하기 힘들고, 웬만한 원베드룸 아파트가 $1,700, $1,800 정도 한 달 렌트를 내야 된다면, 렌트 내고 남으면 한 달 최저임금 받아가지고는 몇백 불, 1,000불은 못 사고 몇백 불 손에 남지 않는 현실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시급 15불 받아서는 생존을 할 수 있을지조차 이제 이 의문스러운 상황인데, 물론 이제 전제가 예를 들어서 부부라든지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, 어쨌든 그걸 전제로 살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거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. 정치하는 사람들로서는 또 요구가 있고. 하지만 이제 또 한편 입장에서는, 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업체 자체가 운영하기 힘들어지는 임금비 부담 때문에 또 그런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. 임금비 부담이 많이 그 비중이 높은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 갑자기 인건비가 50% 이상 올라버리고 이러면 굉장히 다른 데서 그만큼의 수익을 내지 않는 이상 운영이 힘들겠죠.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이
최저임금이 막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데 뭐 어떤 편의점 주인은 시간당 10,000원의 알바 시급을 주게 되면 자기보다 알바가 돈을 더 번다. 차라리 내가 문 닫고 말겠다라는 사람들도 생기고, 또 어떤 일부에서는 이제 구급 공무원, 요즘 뭐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치열합니다만은 구급 공무원 연봉보다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냐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며칠 전에 이제 여야 대표하고 청와대에서 이제 그 오찬을 함께 하는 회담에서 한 1년 시행해보고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하자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. 이 지나친 저임금으로 인한 어떤 근로자들의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최저임금인데,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만약에 이런 어떤 분위기라면 결국 또 이게 근로자들한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또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제4차 산업혁명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, 그러면 비싼 인건비 대신 내가 기계화로 대체하겠다라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. 실제로 최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셀프 기계도 손님들이 그러니까 종업원 손을 빌리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계화를 하는, 뭐 그건 뭐 여러 가지 뭐 은행부터 식당 뭐 여러 가지 업종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비싸지면 결국 사업하는 업주들이 이걸 사람이 아닌 기계로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. 그래서 결국에 피해는 또 근로자들이 보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. 실제로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로봇 등장한다는 데서 이렇게 산업화 기계화가 되면 그 인력이 상당히 대체가 되는데, 뭐 그 평가는 수준의 평가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대체되는 인력의 3분의 2 이상이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이 될 거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결국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서 기계화로 대체를 하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원치 않는 결과를 또 낳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. 뭐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기계화가 돼서 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게 서비스 질이 또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또 여기에 반해서 또 다른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결국 뭐 역사적으로 볼 때 뭐 자본주의 체제가 정착된 이래 임금이 오르면은 기업이 망한다. 최저임금은 이야기는 뭐 200년 된 자본가의 엄살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, 실제 과거에 여러 차례 최저임금 특히 인상이 있었지만 그걸로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축소되지 않았다, 오히려 늘었다라고 주장하는 또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, 분명한 거는 이렇게 뭐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어쨌든 업주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상쇄를 시키려고 하는데, 결국 그게 뭐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제일 쉬울 겁니다. 가격을 올린다. 그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, 그럼 늘어난 소득을 가진 근로자가 곧 소비자가 될 텐데, 그 소비자들이 늘어난 소득으로 비싸진 물가에 관계없이 소비를 해주면 기업도 다시 이득을 더 늘리는 거고, 그러니까 매출을 늘리는 거고,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데, 이 연결고리에서 하나라도 이제 삐끗하게 되면 소득은 늘었는데 근로자들이 여전히 비싼 기본 생활비 때문에 소비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.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, 저소득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는 것도 당위적인 부분이고, 기업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오르면 기업하기 힘드니까 다른 뭐 방법이 없다. 인건비 대신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이득을 더 늘리거나 또는 뭐 인원을 줄이거나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현실입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,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소위 말하는 생계형 소기업주, 뭐 대기업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, 소위 말해서 종업원 몇 명 데리고 있지 않고 소규모로 비즈니스라는 소위 말하는 생계형 소기업주들이 많은 영향을 크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텐데, 이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규정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, 차등해서. 또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, 기업하는 입장에서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인건비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렌트라든지 다른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,
그럼 이런 렌트나 세금 문제를 기업주들이 좀 덜 낼 수 있는 임금비가 올라간 만큼 그런 방법을 좀 정부 측에서 찾아주는 게 좋지 않느냐. 이걸 근로자나 업주에게만 해결책을 찾으라고 하기에는 결국 이게 해답이 없는 문제 아니냐,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